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50대 초반 대형 로펌에서 20년 넘게 일한 A 변호사는 퇴직을 결심했다. 고객도 많았고 수입도 괜찮았지만 늘 바쁜 일정과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A 변호사는 평생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면 될 거라 믿었다. 그는 자산을 굴려서 월세 수익을 얻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왔고 주변에서도 퇴직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받으면서 살면 된다는 말을 많이 했다. A 변호사는 고민 끝에 은퇴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 10억 원을 들고 수익형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다.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공실률은 높아지며 이자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수익형이라던 부동산이 그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 수익형 부동산, 실제로는 수익 없는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요즘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라는 이야기가 많다.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살면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다는 환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유행을 따라갔다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부동산이 수익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꾸준한 임대 수요, 비용 대비 높은 수익률.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면 월세 수익이 들어오지 않고 그 사이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결국 수익형이 아니라 적자형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사례 1. 55세 은퇴한 공무원의 오피스텔 투자 실패. B씨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그는 퇴직금 3억 원을 모아 수도권 신도시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다.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해서 투자했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공실이 많았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나도 공실이 절반이었다. 월세 수입은커녕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로 마이너스가 났다. 결국 손해를 보고 한 채를 팔았지만 남은 대출금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 2. 노후를 책임질 투자가 노후를 망치는 빚이 된다. 은퇴자들은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만회할 기회가 없다. 젊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에 무리하게 돈을 넣으면 은퇴 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월세로 생활한다는 계획은 공실이 생기면 깨지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믿었던 부동산이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린다. 사례 2. 60세 퇴직한 대기업 임원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 C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했다. 퇴직금 7억 원을 받았고 일부를 은행에 넣어두고 나머지로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을 샀다. 개발 기대감이 컸고 초기 투자 비용도 낮아서 부담이 적어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오프라인 사무실을 줄이면서 공실률이 급증했다. 월세를 받을 줄 알았던 사무실이 몇 년째 비어있고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다. 결국 몇 년 만에 반값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3. 은퇴 후 자산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험한 투자는 젊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은퇴 후에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 특히 무리한 대출을 활용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한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버틸 방법이 없다. 사례 3. 58세 프랜차이즈 창업 후 실패한 자영업자. D씨는 58세의 조기 은퇴 후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본사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했고 초기 투자금이 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예상보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컸다. 처음 1년 동안은 적자를 버티며 운영했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지만 대출금 1억 원이 남아 있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 했던 꿈은 빚더미로 바뀌었다. 결론 은퇴 후 재정 계획 신중하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도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정해진다. 은퇴 후에는 수익을 내는 투자보다 위험을 피하는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은퇴 후 돈을 지키는 3가지 원칙.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피하라. 월급이 없으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예금, 연금, 안정적인 배당주 등을 활용하라. 공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은 조심하라. 예상보다 장기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퇴 후 삶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전한 계획이 핵심이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금 당장은 작은 수익이 아쉬울 수 있지만 결국 노후에는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투자 잘못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마이너스 수익형 부동산이 은퇴자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이유. 나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50대 중반 조기 은퇴한 변호사 어씨는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다들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받으면서 편히 산다고 하니 자신도 그 길을 가면 문제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어씨는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에 숨이 막혔다. 기대했던 월세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가 쌓여만 갔다. 결국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야 했고 노후의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투자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 오늘은 은퇴 후 투자 실패의 공통된 패턴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왜 수익형 부동산이 은퇴자를 속이는가? 대부분의 은퇴자는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꾸준한 현금 흐름을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 월세 받기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다. 착각 1. 월세 수입이 안정적일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임차인이 나가면 공실이 생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월세 수익은 제로가 된다. 공실이 길어지면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착각 2.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크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처럼 특정 업종에 특화된 부동산은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 착각 3. 손해볼 일이 없다. 은퇴 후에는 시간과 자금이 한정적이다. 부동산이 잘못되면 장기 보유하면서 버틸 여유가 없다. 결국 손해를 보고 급매로 팔게 되고 손실이 발생한다. 2. 은퇴 후 투자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를 보면 투자 실패의 패턴이 보인다. 사례 1. 60세 은퇴 후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 B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7억 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지만 그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 월세를 받으려 했다. 초기 예상 수익률은 연 56%였고 임차 수요도 꾸준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2년 후 현실은 달랐다. 예상보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5억 원에 매입했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각하는 바람에 2억 원의 손실을 봤다. 사례 2. 55세 조기 은퇴 후 오피스텔 투자 실패. C씨는 55세에 조기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에 오피스텔 두 채를 샀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월세 수요도 풍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공급이 너무 많았고 월세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실이 지속됐다.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실이 계속되자 결국 감당이 안 되어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이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는 투자는 이미 늦었다. 사례 3. 58세 창업 후 빚더미에 앉은 은퇴자. D씨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면서 성공을 확신했다. 본사에서는 초기 비용 2억이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은퇴 후에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초기 비용이 계속 늘어났고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지만 남은 건 대출금 1억 원과 무너진 노후 계획뿐이었다. 3. 은퇴 후 안전한 자산 관리는 이렇게 하라.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할까? 핵심은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다. 1. 무리한 대출을 지양하라. 은퇴자는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적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 연금과 배당 수익을 활용하라. 부동산보다는 배당주, 채권, 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은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준다. 3. 수익형 부동산을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고려하라. 부동산을 한다면 한 곳에 올인하지 말고 지역과 유형을 분산해야 한다. 특히 공실률이 낮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4.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라. 투자자들은 항상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어떤 투자든 손실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 노후에는 불안한 수익보다 안정적인 자산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잘못된 투자 한 번이 은퇴 후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투자든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인가? 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남들이 다 하는 투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출을 끼고 하는 투자는 은퇴 후 위험이 너무 크다. 확신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위험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